달달한 거 15g 정도를 섭취하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15분 정도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혈당 검사를 하셔서 혈당이 실제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원인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가슴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가장 먼저 혈당 측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가 저혈당 수치에서 저혈당 증상이 오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측정을 해보시고 70 이하이다, 저혈당 증상도 뚜렷하면 대처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해서 뭔가 혈당 측정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드시다면 그때는 혈당 측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혈당 응급식품 섭취하는 것들 여기 보시면 당질 15g 내지 20g으로 저희가 제한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질 1g에 혈당이 3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5에서 20g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결국 45에서 60 정도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적당한 응급식품의 예가 오렌지 주스나 이런 음료, 청량음료 같은 경우에는 반컵 내지 한 4분의 3컵 정도가 적당하세요. 한 병 다 드셨을 때는 조금 오버되는 경향이 있겠고 사탕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4개, 설탕이나 꿀 같은 거는 한 큰술이에요. 어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물에다 녹여서 얼른 한 컵 드시면 되겠고 노란 요구르트는 1개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저혈당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너무 증상이 두려우셔서 한꺼번에 이것저것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또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니까 또 떨기느라 또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이들 중에 한 가지만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사탕을 녹여 드시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마시는 걸로 드시는 게 조금 더 흡수는 빨라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당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영양팀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영양성분표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음료 같은 거에는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탄수화물 아래에 있는 당질 요 함량을 보셔서 이건 마침 15g이 딱 맞아. 그럼 이거 드시면 보통 45 정도 혈당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혈당 식품으로 드시는 것들 중에 초콜릿 굉장히 많이 드세요. 초콜릿 드시거나 달달하니까 아이스크림 찾아 드시고 믹스커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들어있는 것들은 흡수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 식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응급식품을 드신 후에는 15분 정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야 가장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고요. 휴식을 한 후에 다시 한번 혈당 측정을 통해서 실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인을 점검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왜 저혈당이 빠졌는지, 식사를 걸렀는지, 아니면 빈속에 운동을 했는지를 꼭 아시고 예방하셔야 되거든요. 다음에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증상이 호전되셨다면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식사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 당질 섭취하신 게 15분 정도의 최고점에 오르고 나서는 거의 1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식사를 시작하셔서 저혈당이 추가로 생기는 상황을 예방하셔야 되겠고요. 식사 못하는 상황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대체해서 드실 수 있는 식품. 아까도 소개는 해드렸겠지만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교환 단위가 사과 반 개 정도 해당되세요. 사과 반 개에 우유,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같이 포함된 식품으로 섭취를 권장합니다. 만약에 저혈당이 와서 응급식품을 한번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검사를 하셨는데 혈당이 80이 넘지 않는다 또는 증상이 지속되신다면요. 한 번 더 저혈당 응급식품을 섭취하셔도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대처를 해가실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의식이 있으면 저희가 응급식품 챙겨 드시면 돼요. 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의식이 없어질 정도를 이제 중증 저혈당, 심각한 저혈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식 없어지면 저희가 음식 삼킬 수 있나요? 삼킬 수 없으세요. 괜히 주변 분들 잘못해서 의식 없는 분한테 저혈당 응급식품 챙겨주셨다가 그게 기도로 잘못 넘어가서 막혀버리거든요.
더 응급 상황이 생기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절대 음식물 입으로 주시면 안 되고요. 119에 신고하시고 빨리 응급실로 오시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저혈당에 대비하시기 위한 방법들, 가족분들, 가까운 친구분들, 동료분들한테 당뇨병이 있다라고 꼭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각한 저혈당 상황이 닥쳤을 때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당뇨병 인식표라고 있습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음식을 삼킬 수 있으면 설탕물이나 주스를 주시고 무의식 상태 또는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달라는 내용들의 카드들이에요. 이런 것들 아마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가 당뇨 교육을 하다 보면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당뇨 교육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오셔서 꼭 가지고 가세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혹시나 식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혈당이 왔다. 저혈당이 왔을 때 혹시 식당 가서 밥 시켜놓고 기다리셨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어떤 분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혈당이 왔을 때 식사 드실 생각 먼저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응급식품으로 대처를 먼저 해주세요. 혈당을 먼저 올려주신 후에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왜냐하면 저혈당 상태에 빠졌을 때 식사를 하시게 되다 보면 굉장히 빨리 드시게 돼요. 뇌에서는 포만감을 느끼려면 20분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과식하는 습관들이 오게 될 거고 또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하다 보면 흡수가 이런 단순 단계의 식품보다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식품 먼저 드시고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식사, 운동, 그리고 약에 의해서 오는 경우 또는 음주에 의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식사 규칙적으로 적당한 약 계속 드시라고 하잖아요. 저혈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식사 시간이 평소보다 늦어지시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 또는 식사 양이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드시는 경우에는 이 저혈당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약의 작용 시간들이 있거든요. 유지되는 시간이 있는데 식사를 걸러버리신다면 저혈당이 오겠고요. 또 하나는 운동하시는 거. 운동 언제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다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식후 운동하셔야 돼요. 빈속에 운동하시면 저혈당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식사는 평소랑 비슷하셨는데 그날따라 3, 4시간 정도의 산행을 계획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이 있어서요. 중간에 혈당 측정하고 간식 섭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약에 의해서 오는 경우 볼까요? 식사 안 하시면서 당뇨약만 잘 챙겨 드시는 경우 꽤 있으세요. 인슐린 특히나 맞으시는 경우에 왜 식전 인슐린 맞으시잖아요. 그 초속효성 인슐린이라고 해서 이름들이 대체적으로 휴마로그, 에피드라, 노보레피드 이런 유형의 인슐린은 주사하시면 즉시 한 15분 이내에 약의 작용이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주사를 맞으시고 식사를 늦게 하신다거나 좀 거르신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저혈당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예방하셔야겠고요. 빈속의 음주하면 혈당이 떨어지나 그럼 좋은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간에서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에서 혈당 올려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 술이 그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오기 굉장히 쉽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중추신경 억제 작용을 해서요. 우리가 저혈당이 오면 나타나는 증상들,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거나 가슴 두근거리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을 못 느끼게 해요. 그래서 증상이 없으니까 대처를 못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밤에 음주하시고 새벽이나 아침에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속의 음주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원인들을 알았으니까 예방해 보겠습니다. 저혈당 예방을 위한 식사요법 가장 중요한 건 골고루 드시라는 거거든요. 식사하실 때 혈당 높다고 탄수화물 안 드시는 경우들도 종종 봤어요. 그럴 경우에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골고루 드시는 건 중요하고요. 자, 식사 거르거나 늦게 드시면 저혈당 온다고 했죠. 그래서 가능하면 늦어도 6시간 간격으로는 식사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간식도 드시는 시간 안내해드렸어요. 식사하시고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혈당이 어느 정도 내려갈 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술. 가능한 금주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음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주일에 1회로 좀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술도 한두 잔 이내로 드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 빈속에 드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식사를 하신 후에 한두 잔이라도 드시는 건 허용이 됩니다. 다음은 예방하는 운동요법을 살펴보면 아까 빈속에 운동하시면 저혈당 위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혈당 식사하고 1시간 정도 됐을 때가 혈당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간이라 식후 운동을 권장해드리고요. 만약에 사정이 안 돼서 나는 식전밖에 못한다, 식사하고 바로 못한다 라고 하시면 혈당 검사 해보세요. 혈당 검사를 해보신 후에 하시는데 만약에 운동 전에 혈당 측정 결과가 100이 넘지 않으시면요. 간식, 탄수화물 한 15g 정도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얘가 사과 반쪽, 아까 드셨던 그 귤 크기 그거 하나 정도 해당되시고요. 저희 왜 참크래커, 아이비 크래커 이런 거 있죠? 그거 한 봉에 한 4개, 5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 한 봉 정도 드시면 탄수화물 15g이 해당이 됩니다. 100 이하인 경우 그냥 하시면 저혈당 위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도의 강도의 운동일 때 어느 정도 땀은 나지만 그리고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숨찬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말하거든요. 그 정도의 운동을 1시간 이상 장시간으로 계획하고 계신다면 시작하시고 나셔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셨을 때 혈당 검사를 해보셔서요. 혈당 수치 100 미만인 경우에는 역시나 탄수화물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혈당에 대비하시는 거 아까 당뇨병 인식표 갖고 다니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바깥에 외출하시거나 또는 여행 가실 때 혈당 측정기 가능하면 챙겨 가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혈당 응급식품 보통 뭐 갖고 다니세요? 저혈당 응급식품? 사탕. 네. 주스 같은 거는 흡수가 빨라 좋긴 하지만 사실 갖고 다니기 힘드시죠? 사탕 3-4개 정도는 반드시 호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시고요. 특히나 장거리 운전, 2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계신다면 혈당 검사 해보셔서 100 미만이면 우유든 크래커 5조각이든 드시고 운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반드시 응급식품 비치하셔야겠고요. 야간 저혈당이라고 해서 이 의식이 없어지는 이런 심각한 저혈당의 50%는 새벽에 1시에서 3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주무시느라 대처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야간에 나타나는 저혈당의 증상은 괜히 악몽을 꾸셔서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이제 축축한 땀을 흘리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야간 저혈당 상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무시다가 이런 증상 있으시면 빨리 일어나셔서 당질 섭취하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이 혹시 경험하신다면 혈당 검사를 자기 전에도 해보세요. 100이 넘지 않으면 역시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포함된 거, 우유랑 귤 하나 정도 섭취하시고 주무시면 새벽 저혈당을 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저혈당을 너무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 또는 자율신경계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신 분들은 저혈당 무감소증이라고 해서 저혈당 증상이 없이 의식이 없어지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혈당 상황을 계속 오게끔 하는 건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혈당은요, 혈당 조절 목표를 가게끔 좀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혈당을 경험하게 되면 저혈당이 다시 올까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미처 저혈당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간식을 많이 섭취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혈당은 올라가서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혈당을 단계적으로 조금 정상 범위로 낮춰주면 내 몸에서의 역치들도 이제 정상 혈당과 맞춰하기 때문에 그런 고혈당일 때 저혈당 증상 나타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를 하시다가요,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신다거나 혈당 목표보다 내가 목표한 혈당보다
너무 낮다라고 하시면 방문해 주셔야 돼요. 약이나 만약에 이제 원인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겠죠? 내가 식사를 거르진 않았는지, 운동을 빈속에 하지 않았는지. 원인을 점검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약제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급하면 당뇨교육실이나 내분비내과로 전화 먼저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내분비내과 진료 보시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저혈당은요, 식사, 운동, 그리고 약에 의해서도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의 균형만 잘 맞으면 저혈당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행여나 저혈당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 저혈당 예방하시고 또 신속하게 대처를 잘 하셔서 안전한 혈당 관리 하시고 건강하게 당뇨인으로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있으실까요, 질문이? 조금 늦어져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본관 2층에 당뇨교육실 있습니다. 진료 보러 오실 때라도 언제든지 들려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